형,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진짜로 다 줬잖아. 연락도 먼저 하고, 시간도 내고, 싸울까봐 말 조심하고, 심지어 내가 상처받아도 그냥 참았어. 근데 이상하게 불안한 건 항상 나야. 헤어지자고 말할까봐 조마조마한 것도 나고, 문자 안 오면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것도 나고, 그놈의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 하나 때문에 점점 내가 나답지 않게 되는 거야.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같다고 할까? 그녀의 그림자에 가려져 내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느낌 말이야. 그니까 말이야, 형, 이거 좀 웃기지 않아? 사실은 내가 이 관계에 더 간절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도 아는데 그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왠지 들키는 순간 뭔가 끝날 것 같고 내가 지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괜히 쿨한 척, 바쁜 척, 나도 너 없으면 잘 살아라는 표정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초조해 죽겠는 거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마치 위태로운 고개를 하는 광대처럼 말이지. 근데 진짜 핵심이 뭔지 알아? 그 무게중심이 이미 그녀한테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는 거야. 그녀는 마치 저울의 한쪽 끝에 앉아있고 형은 반대편에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지. 그리고 형은 그 중심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더 잘해주고, 더 맞춰주고, 더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그녀도 나를 더 사랑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말이야.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할수록 더 멀어져. 마치 모래를 손으로 꽉 쥐려고 하면 할수록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야.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 결국 손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지는 걸 형도 느껴봤을 거야. 형, 그게 진짜 문제야. 우리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좋은 남자, 헌신적인 남자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보자. 헌신이란 게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지.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나오는 헌신은 그냥 의뢰 행동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보상이 아니라 요구가 되는 거지.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그 관계에서 잃을까봐 벌벌 떠는 쪽이 항상 우린 걸까? 왜 우리는 그녀의 한마디, 한 표정에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혹시 내게서 마음이 떠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걸까? 여기서 나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꺼낼 거야. 형이 충격받을 수도 있어. 아니, 오히려 속이 시원할지도 몰라. 왜냐면 이걸 알고 나면 진짜 더 이상 질척거릴 필요가 없어지거든. 더 이상 그녀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이야. 형, 그 비밀이 뭐냐고. 바로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남자가 되는 거야. 말만 들으면 뭐야 그거, 유치하게 들리는데? 싶을 수 있어. 마치 어린아이들의 숨바꼭질처럼 내가 숨어야 남이 나를 찾는다는 그런 심리전으로 들릴 수도 있지. 근데 형 생각해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결국 어떤 사람이었어? 항상 자존감 있고 자기 할 일 하면서 절대 매달리지 않고, 그런데도 매력 넘치고 자신감 있고. 주변에 사람 많은 그 사람 맞지? 우리가 과거에 짝사랑했던 또는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려봐. 그들은 특별히 뭔가를 더 해주거나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잖아.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중심이 너무 단단한 사람이었던 거야.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어떤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있었던 거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잃는 걸 두려워하게 돼. 저 사람은 내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사람이야.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태지.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라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으니
상대는 쟤는 내가 뭘 해도 못 떠나겠네 하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 중심을 만든다는 게 막 멋부리고 헬스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외적인 걸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건 껍데기야. 잠시 시선을 끌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허상에 불과해. 진짜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기준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야. 내면의 단단함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말이지. 마치 뿌리가 튼튼해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말이야. 예를 들어볼까? 형이 여자친구한테 오늘은 나도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어. 근데 그 반응이 별로야. 그래?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딱 잘라.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 괜히 말했네. 그냥 참을걸. 이라고 자기 감정 삼키지. 왜? 그게 덜 귀찮은 길이니까.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삭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형 스스로도 자기가 뭘 느끼는지도 모르게 돼. 감정의 근육이 퇴화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존감 낮아지고 결국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그 말이 튀어나왔을 때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진 후일 가능성이 커. 형, 여자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뭔지 알아? 자기보다 자존감 높은 남자야. 쉽게 말해서 나 너 없어도 괜찮아. 근데 너는 나 잃으면 후회할걸. 이 마인드가 깔려있는 남자. 마치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당당함이 느껴지는 거지. 그런 남자 앞에서 함부로 굴 수 있을까? 못해. 왜냐면 그 남자는 기준이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아니까. 아, 그런 사람을 떠나는 건 곧 좋은 걸 잃는다는 공포로 이어지거든.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어? 형,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야. 나 지금부터 10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줄 건데 진짜 찐으로 내 경험 플러스 주변 형들 얘기 다 녹여서 만든 거다. 이거 듣고도 그래도 나는 그냥 잘해주는 게 좋아요. 이러면 그건 그냥 형이 아직 덜 아픈 거야. 한번 진짜 뼈저리게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도 괜찮아. 오늘 내가 그 과정 줄여줄게. 1번부터 8번까지 다 얘기해주고 마지막엔 내가 진짜 아무한테나 안 하는 얘기 하나 꺼낼게. 그건 형이 앞으로 연애할 때,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살 때도 완전 다르게 보게 만들어줄 거야. 아, 그리고 형 이거 듣고 나서 와 진짜 이 말 맞다 싶으면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줘. 구독도 해주면 나야 고맙고. 형, 응원 하나하나가 내가 이렇게 밤새 대본 쓰고 영상 만들고 커피 줄줄 마시면서도 이걸 계속하는 이유야. 우리 이제 시작한다. 들어봐.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형,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있잖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근데 솔직히 그게 뭔 소린지 정확히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 사랑하라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거울 보면서 나 멋져 라고 외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관계에서 게임의 판을 바꾸는 무기야. 특히나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애쓰고 더 맞춰줄 때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그 현상. 형도 느껴봤지?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 형이 바라는 거 사실 별거 아니야. 그녀도 나를 두려워했으면, 잃는 걸 무서워했으면 나도 그냥 이 관계에서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으면 그거잖아. 마치 그녀의 세계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싶을 거야. 근데 그 느낌 왜 자꾸 형한테만 없을까? 왜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형만 괜히 눈치 보이고 마음 졸이고 감정 숨기고 아, 쟤 지금 기분 괜찮나?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냐고. 형, 진짜 이거 뼈 맞는 얘긴데 그 감정 80%는 형 스스로가 만든 거야. 자, 이제 진짜 핵심 들어간다. 이런 말 들어봤지? 응긍의 거울 효과.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상대방도 그렇게 대하게 돼. 형이 스스로를 나는 좀 부족해. 얘가 아니면 난 더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태도가 전부 말투, 눈빛, 행동에 다 묻어나. 형은 말 안 해도 이미 나는 내 미티아라는 에너지를 뿜고 있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형이 스스로를 쉬운 남자 또는 나 없으면 안 될 남자로 비추고 있는 거지. 그러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얘는 내가 뭘 해도 못 떠나겠네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 결과 형은 점점 더 애써야 되고 그녀는 점점 더 당연하게 여겨. 형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쁜 여자가 돼서가 아니라 형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이게 무섭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듯이 그녀는 형이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에 맞춰 행동하고 있는 셈이지. 반대로 형이 자기 자신을 딱 중심 잡고 보고 있어봐. 난 내가 생각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누군가한테 억지로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아. 날 존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런 기준이 형 안에 딱 박혀 있으면 그걸 그녀도 느껴. 말 안 해도. 이게 말이지, 사람은 자기가 거울 보고 있는 줄 모르고 살아. 근데 항상 상대방은 그 거울을 보고 행동하는 거야. 형이 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울을 들고 있으면 상대방은 얘는 뭔가 다르다. 얘는 아무나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주면 상대방도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된다는 뜻이지. 근데 형이 나 좀 부족하지? 나라도 얘 붙잡자. 이런 마인드로 거울을 들고 있으면 상대도 똑같이 대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사람은 가치 있는 걸 잃는 걸 두려워하지. 필요한 걸 잃는 건 그냥 불편함 정도로만 느껴. 형이 그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녀는 형이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 그녀의 심부름을 잘해주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척척 나서서 해결해주는 역할 말이야. 하지만 금방 대체 가능해. 왜? 필요는 항상 다른 데서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녀의 필요를 채워줄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형의 자리는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형이 그녀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건 대체가 안 돼. 이 남자 같은 바이브, 이런 무게감, 이런 기준 잡힌 사람은 흔치 않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녀가 더 조심해. 그때 그녀가 더 신경 써. 이런 사람 놓치면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지.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알아? 그렇게 되면 형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을 갖게 되고 그녀는 그 중심을 잃는 걸 두려워하게 돼. 결국은 네가 누구냐야. 네가 얼마나 잘해줬냐가 아니라 네가 어떤 바이브를 풍기고 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전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돼. 그게 바로 거울 효과. 형이 스스로를 약자처럼 여기면 그녀는 더 강자가 될 수밖에 없고 형이 스스로를 우아한 강자처럼 여기면 그녀는 형한테 자동으로 균형을 맞추게 돼. 마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한쪽이 저절로 올라가듯이 형의 내면 상태가 그녀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말이야. 그니까 형 이제 더 이상 뭘 더 해줘야 하지? 이딴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야. 진짜 핵심은 형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야. 그걸 바꾸면 진짜 놀라운 게 생겨. 상대가 먼저 변해. 진짜로 말 안 해도, 티 안 내도. 그냥 형 바이브가 바뀌면 그게 전부 전염되는 거야. 그게 바로 관계에서의 보이지 않는 무기지. 형,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어. 바로 형이 그녀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기 시작할 때 게임판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거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 아니, 내가 잘해주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노력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 형, 그게 딱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마인드야.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헌신적인 남자가 결국 사랑을 쟁취하잖아.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공식이 연애에도 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현실은 정반대지. 형이 더 애쓰면 애쓸수록 그 애씀 자체가 결핍의 신호가 되니까 상대는 점점 식는 거야. 쟤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해도 저렇게 애쓰는구나 하고 느끼면 그녀는 형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 마치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듯이 말이야.
반대로 어떻게 되냐? 형이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루틴 지키고 운동하고 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자기 세계관을 확실히 굴리기 시작하면 그게 눈에 안 보이게 분위기가 생긴다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가 형을 감싸는 거지. 사람이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우리는 말보다 행동보다 에너지를 먼저 느껴. 그게 말로 안 해도 풍겨 나오는 바이브야. 형이 요즘 삶에 집중하고 있어. 하루하루 계획도 있고 뭔가 목표도 있고 어떤 일이 터져도 막 흔들리지 않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내 중심은 그대로야. 이 말이 상대에게 자동으로 느껴져.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이 남자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의 삶을 가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강렬한 인상을 받는 거야. 그때부터 상대는 이런 생각을 해. 얘 뭔가 변했네. 예전처럼 나만 바라보는 느낌이 아니야. 근데 오히려 더 멋있어졌어.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여기서 시작돼. 형이 더 안 줘도 더 안 매달려도 상대가 더 했어. 그게 바로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 즉, 좋은 쪽으로 계속 굴러가는 사이클이야. 형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가꾸고 스스로의 삶을 주인공처럼 살아가면 그녀는 그걸 거울처럼 느끼면서 이 사람 진짜 귀하다. 나 이런 사람 잃기 싫어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거지. 여기서 형한테 진짜 좋은 무기 하나 알려줄게.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 스토이시즘이야.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론처럼 들리지 않게 쉽게 말해줄게. 이게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이자. 딱 이 한 문장이 전부야. 마치 삶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건 내 배의 키와 돛이지 파도 자체를 잠재울 수는 없는 것과 같아. 형 연애에서도 똑같아. 상대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상대가 날 사랑하는지 식었는지, 그건 형이 어떻게 해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야. 형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녀의 감정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형이 오늘 뭘 할지, 어떤 태도를 가질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기준을 지킬지, 이건 오롯이 형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삶에 적용하면 형은 더 이상 쓸데없는 불안이나 걱정, 얘가 나 싫어지면 어떡하지? 오늘 말실수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돼. 왜냐면 그 순간 형은 외부의 반응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딱 잡은 사람이 되거든. 그런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굳이 센 척하지 않아도 딱 봐도 이 사람 흔들릴 사람 아니네 하는 바이브가 나와. 그게 진짜 매력이야. 억지로 만들어낸 자신감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백이 여유로운 말이야. 그녀가 형을 보고 얘가 나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근데 얘는 나한테 목숨 걸진 않았어. 이렇게 느끼는 순간부터 그녀는 형을 더 알아가고 싶어지고 형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게 돼. 마치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무언가에 더 끌리듯이 형의 당당한 태도가 그녀의 호기심과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그게 바로 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이야. 그리고 형이 점점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게 될수록 형은 진짜 자유로워진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지는 기분을 느낄 거야. 그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진짜 매력이라고. 나 인정받고 싶어. 나를 봐줘. 이런 바이브는 처음엔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 지나면 무겁고 피곤해. 상대에게 부담감만 안겨줄 뿐이지. 근데 나 오늘도 나답게 잘 살았어. 내가 날 좋아하니까 누가 날 싫어하든 상관없어. 이 바이브는 사람을 홀리는 힘이 있어.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동시에 묘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지. 형 생각해봐. 형이 지금까지 매달렸던 그 감정, 그 두려움, 그 초조함, 그거 다 형이 외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자신의 가치를 매기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선 방향을 돌려서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형이 진짜 주도권을 갖는 거야.
그때가 바로 형이 잃을까봐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잃으면 후회할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이야. 그게 진짜 차이지. 형,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이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형을 잃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존재 자체로 와, 얘를 놓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바이브를 주게 될까? 자, 첫 번째. 형만의 목표, 형만의 세계관을 만드는 거야. 이게 그냥 나 바빠서 시간 없어 이런 척하는 게 아니야. 진짜 형이 뭔가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형을 완전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처럼 형만의 빛깔과 온도를 뿜어내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형이 요즘 무슨 프로젝트에 미쳐 있어?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심지어 주말마다 농구 동호회 다니는 거라도 좋아. 형이 거기에 몰입하고 있을 때 형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바이브를 풍겨. 그리고 그게 진짜 매력이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깊이가 느껴진다고 할까. 형, 나도 한때 진짜 미친 듯이 여자친구한테 매달렸던 적 있어. 진짜 말 그대로 일정표도 그 사람 중심. 주말 계획도 그녀가 뭐 할지에 따라 움직였고, 심지어 회식도 그녀가 기분 좋은지 먼저 물어보고 결정했어. 마치 내 삶의 모든 나침반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때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사랑받겠지, 이렇게 신경 써주면 고마워하겠지라고 생각했지. 근데 결과는 뭐였냐고. 식었어. 확실히 처음엔 고마워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점점 기대치가 되어버렸고, 나는 내 삶을 잃었고, 그녀는 나를 점점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게 된 거야.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된 거지. 그때 느꼈어. 아, 내가 너무 쉬운 사람이 됐구나. 내가 내 중심을 놓친 순간 그녀도 나에 대한 흥미를 잃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 의도도 없이 그냥 나 하고 싶었던 걸 하기 시작했어.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기타 다시 잡았고, 주말에 봉사활동도 다녔고, 일 끝나고 혼자 북카페 가서 책도 읽고, 진짜 그냥 나 찾고 한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때부터 그녀가 다시 나한테 관심 갖기 시작했어. 요즘은 어때? 그 프로젝트는 잘 돼가? 이번 주말은 또 어디가? 그게 뭔 느낌인지 알아? 나라는 사람이 다시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단순히 그녀 옆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흥미진진한 세계를 가진 사람으로 느껴진 거지. 형, 여자들이 뭘 보고 끌리는지 알아? 단순히 잘해주는 남자. X, 단순히 돈 많은 남자. X, 이건 플러스 알파지. 본질은 아니야.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남자. 누가 뭘 해도 자기 길 가는 사람.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사는 바이브를 풍기는 사람. 그게 진짜 매력이라고. 그녀의 눈에 비친 형의 모습은 이제 나에게 의존하는 남자가 아니라 나 없이도 빛나는 남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면 자연스럽게 얘를 놓치면 아깝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 형,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바이브 풍기면 그 순간부터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녀는 형을 언제든 내 곁에 있을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게 돼. 근데 형이 삶의 중심을 다시 자기 쪽으로 가져오면 그때부터는 형이 그 관계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지면 큰일 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형이 뭔가에 진심으로 몰두하고 있을 때 그 에너지가 그냥 무심하게 전달돼. 얘는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단단하구나. 얘는 나 없어도 잘 살겠구나. 근데 그게 무서운 거야. 왜냐면 사람은 자기 없이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아니라 공포심이 생겨. 이 사람은 나 없어도 잘 사는데 혹시 다른 사람도 이 바이브 보고 좋아하면 어쩌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녀도 형을 붙잡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형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지. 형, 이건 절대 그녀를 일부러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무심한 척, 밀당하는 척, 그런 유치한 게임 말고 진짜로 형이 자기 인생에 몰입하라는 거야. 자신의 열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야말로 그녀에게 이 남자는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 그게 바로 첫 번째 무기야. 목표와 열정을 가진 남자. 형, 그런 바이브는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어. 진짜로 삶을 재밌게 사는 사람한테만 나오는 바이브야. 그리고 여자들은 그걸 보면 말 안 해도 그냥 끌리게 돼 있어. 그게 바로 놓치면 안 될 남자의 시작이야. 형, 두 번째 무기. 이건 진짜 많은 형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여자친구 말고도 형만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사회적 연결망.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느냐야. 형 솔직히 말해봐. 연애 시작하면 친구들 만나는 횟수 확 줄지 않아? 전화도 뜸해지고 약속도 미뤄지고 심지어 나 이번 주는 여자친구랑 있어야 해서 이 말이 입에 붙어 버리잖아. 그녀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다른 모든 관계들을 뒤로 미루게 되는 거지. 형, 그게 처음엔 괜찮을 수 있어. 서로 좋아 죽겠을 땐 매일 붙어 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녀도 처음엔 이 남자가 날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고 좋아할 거야. 근데 그게 지속되면 형 스스로도 모르게 관계의 중심이 한 사람에게만 쏠리게 돼. 그녀의 눈과 귀가 형의 세계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문제는 그 중심이 상대에게도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 순간부터 형은 이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돼버려. 쟤는 나 말고는 딱히 할 것도 없는 애 같네라는 인상을 주는 거야. 그리고 형이 그렇게 몰두할수록 그녀는 오히려 숨이 막히기 시작해. 처음엔 이 남자 나밖에 몰라서 좋아했지만 나중엔 왜 얘는 나 말고 딴 사람 없냐가 되는 거지. 마치 어항 속 금붕어처럼 그녀의 시야 안에서만 맴도는 형의 모습에 질려버린다고 할까. 반대로 형이 주변 인간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형만의 사회적 세계를 갖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알아? 예를 들어서 형이 주기적으로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도 가고 가족 모임도 잘 챙기고 그 모든 모습이 형이라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그녀에게는 형이 단순한 남자친구를 넘어 다채로운 삶을 살아가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치게 되는 거야. 그걸 그녀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얘 진짜 다방면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얘는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네. 이런 사람 괜히 놓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냐면 외부의 인정이 형의 가치를 끌어올려주는 거야. 나 진짜 아는 형 한 명 있어. 그 형은 무조건 한 달에 2번은 친구들이랑 모임 나가. 그게 대학 동기든 군대 동기든 심지어 초딩 친구들이든 모임은 절대 미루지 않아. 와이프가 싫어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 형이 뭐라 했는지 알아? 내가 다른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우리 부부 사이를 더 지켜주는 거야. 실제로 그 형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도 한 번은 술자리에서 조용히 말하더라. 솔직히 걔가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잘 지내니까 나 없으면 잘 살 것 같아서 가끔 불안했어요. 형, 이게 바로 핵심이야.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형 스스로가 내 인생은 네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바이브를 풍기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형을 더 붙잡고 싶어. 이 남자의 세계는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나도 이 세계에 들어가고 싶고 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관계는 그냥 인맥 자랑이나 술자리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형이 삶을 입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거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면 나만 바보처럼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형, 그거 진짜 강력한 무기야. 특히 여자는 주변의 인정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 예를 들어 형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 진짜 자연스럽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고 쳐. 그녀는 아무 말 안 해도 그걸 다 본다. 그리고 딱 그 타이밍에 살짝 질투, 궁금증, 소외감 섞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왜 나 없이도 저렇게 잘 노는 거야? 어디야? 누구랑 있어? 요즘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섞인 톡이 오기 시작하면 형 성공한 거야. 왜냐면 그건 그녀가 형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졌다는 뜻이거든.
그녀가 형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야. 형, 그거 느껴지지 않아? 그녀가 형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 되는 순간 관계의 판도가 완전 달라진다고. 더 이상 형이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녀가 형의 세계를 궁금해하고 탐내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형이 이걸 일부러 연기하듯 하거나 그녀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진짜로 형이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고 회사 동료들한테도 신뢰받고 이런 관계들을 진심으로 유지해 나가야 돼. 그게 쌓이고 쌓이면 형 자체가 그냥 사람 냄새 나는 남자, 어디 가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남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남자 앞에서 그녀는 진짜 쉽게 못 떠나. 왜냐면 형 하나 놓치는 순간 그 형의 인생, 그 형의 사람들, 그 형의 분위기 전부를 잃게 되니까 그게 무섭거든. 그녀는 단순히 남자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세계를 가진 한 남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형 기억해? 여자 한 명이 전부인 남자는 잃어도 아쉽지 않아. 근데 그 남자를 통해 연결된 세상 전체를 잃는 건 진짜 아까운 거야. 그게 바로 이 남자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느낌의 정체야. 형, 이제 세 번째 무기야. 진짜 이건 들으면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된 남자. 이 바이브 진짜 여자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반응한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 홀로 굳건히 서 있는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느껴지는 거지. 많은 형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독립이라고 하면 돈 많아야 돼. 억대 연봉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형, 그런 거 필요 없어. 진짜 핵심은 내 삶을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있냐는 거야. 가진 것의 크기보다 그것을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는 말이지. 형이 당장 벤츠 끌고 다니고 주식으로 대박 터뜨렸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휘청이면 아무 소용없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텅 비어 있으면 매력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 반대로 월세 방에 살고 있어도 자기 힘으로 그 월세 낼 수 있는 남자. 문제 생기면 엄마 찾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는 남자. 그 바이브는 차원이 다르지. 비록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에서 나오는 진짜 백이 여유로운 말이야. 나도 한때 진짜 바닥까지 갔던 적이 있어. 회사 그만두고 몇 달 백수였고 그때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비용조차 미안해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볼까? 이런 식으로 돌려 말했었어. 매번 그녀의 눈치를 살피고 주머니 사정 때문에 데이트 코스를 바꾸는 내 모습에 나 스스로도 초라함을 느꼈지. 그리고 내 안에 그 찝찝한 무기력함, 그게 행동 하나하나에 다 묻어나더라고. 내가 스스로 자존심이 구겨지니까 그녀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괜히 방어적으로 굴고 딱 그 시기였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쩐지 작아 보였거든. 근데 형,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다시 일 잡고 수입이 조금씩 올라오고 더는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말투, 표정, 심지어 몸 자세까지 바뀌더라. 이젠 괜찮아. 내가 날 책임질 수 있어. 이 생각이 들면서 사람 대할 때도 당당해지고 연애도 훨씬 편안해졌어. 내면의 불안감이 사라지니 외부를 대하는 태도도 여유로워진 거지. 그걸 그녀도 느끼더라고. 요즘 오빠가 여유 있어졌어. 예전엔 뭔가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더 멋있어 보여. 그 말 듣고 나 진짜 확 와닿았지. 이게 바로 바이브의 차이구나. 형, 여자들이 뭘 볼 때 믿음을 가지는 줄 알아?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보이면 그 순간부터 형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녀는 형을 짐으로 여기는 대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갈 든든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는 거지. 형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괜찮겠지? 이거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매번 확인받고 허락받으려고 하면 그 바이브는 불안한 남자, 확신 없는 남자로 보이게 돼.
리더십 없는 모습에 그녀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 반대로 형이 딱 중심 잡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네 의견도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녀는 형에게 기댈 수 있는 안전함을 느끼게 돼. 형의 확고한 신념과 동시에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그녀는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는 거지. 여자는 항상 무언가를 기대기보단 기댈 수 있는가를 먼저 본다. 그리고 그걸 가르는 기준이 바로 형의 경제적 독립 플러스 정신 독립이야. 정신적 독립은 더 깊어. 이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진짜 티가 나. 문제 터졌다고 엄마한테 전화 돌리고 친구들한테 야, 나 어떡하냐 이러고 있으면 그녀 눈엔 형이 어른이 아니라 애로 보여. 이 남자는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구나 하고 그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반대로 문제가 생겼네. 일단 내가 감당해 볼게. 해결 못하더라도 책임은 내가 질게. 이 마인드가 딱 박혀 있으면 그 바이브는 말 안 해도 전해져.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침착하게 배의 방향을 잡는 선장처럼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형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 바이브는 표현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 독립적이야 라고 말한다고 독립적인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삶에서 훈련돼야 진짜 바이브로 나온다. 그냥 카드값 제때 내기, 공과금 밀리지 않기, 내가 쓴 돈 어디서 나가는지 알기, 스스로 약속 지키기, 고민 생기면 혼자 정리해보고 나서 말하기. 이런 디테일들이 다 쌓여서 형이란 사람의 무게감을 만들어주는 거야.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형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그녀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무게감이 그녀가 형을 잃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어. 얘랑 같이 있으면 안정감 있어. 얘는 혼자서도 잘 살아. 그런데 나랑 있을 땐 더 따뜻하니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이게 진짜 강한 거야. 형이 자립적이면 자립적일수록 그녀는 형 곁에 있는 게 선택이 아닌 특권처럼 느껴지게 돼.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남자는 잃으면 아까운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지. 형, 부자일 필요 없어. 강해 보일 필요도 없어. 단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 그 바이브 하나면 충분해, 형. 네 번째 무기 말한 건 지킨다. 행동은 일관된다. 형, 요즘 세상에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는 남자면 진짜로 희귀템이야. 왜냐면 말은 누구나 해. 내가 책임질게. 이번 여름엔 꼭 같이 여행 가자. 너한테 하는 진심이야. 다들 이런 말은 해.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딱 손에 꼽는다. 마치 허세 가득한 SNS 게시물처럼 말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 강정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리고 진짜 포인트는 여기야. 한번 말하고 못 지키면 그 다음부턴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상대는 신뢰를 안 해. 또 저러겠지 하는 불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쌓이는 거야. 반대로 형이 평소에 말한 걸 묵묵히 지키고 그게 큰 약속이든 사소한 디테일이든 일관되게 행동하면 그때부터 형의 말에는 무게가 생긴다. 형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바위에 새겨진 글씨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전달하게 되는 거지. 형, 예전에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말이지. 당시에 여자친구랑 여름 휴가 때 같이 제주도 가기로 약속했어. 비행기 티켓도 다 보고 일정도 대충 잡았고.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터지면서 그 날짜에 딱 일정이 겹치는 거야. 솔직히 핑계대면 끝이었어.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이 말 하면 누구나 이해는 해주지. 아, 회사 일이 바쁘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딱 생각했지. 지금 이 약속 지키느냐 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갈라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 주 평일밤마다 야근 때려받고 심지어 주말엔 카페에서 자료 정리까지 해가면서 그 프로젝트를 일주일 당겨 끝냈어. 그리고 약속대로 금요일 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그녀 반응?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감동 그 이상이었지. 물론 즐거운 여행 자체도 좋았겠지만 그때 내가 진짜 느꼈던 건
이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신뢰였다는 거야. 단순히 고마워를 넘어선 깊은 믿음의 감정이었지. 그 뒤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녀가 이 사람은 말만 하지 않아라는 믿음을 갖더라고.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 신뢰는 한 번에 쌓이는 게 아니고 또 말발로 되는 것도 아니야. 진짜 사소한 거. 오늘 6시에 전화할게. 너 힘들다니까 이번 주에 내가 데려다 줄게. 이거 내가 해줄게. 이런 약속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얘는 말하면 진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마치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 튼튼한 성벽을 이루듯이 형의 작은 약속들이 모여 그녀의 굳건한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 얘는 변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얘는 말만 앞서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면 자연스럽게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돼. 형은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그녀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지. 형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일관성. 그냥 한두 번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 말과 행동이 계속 연결되어야 돼. 예를 들어서 형이 처음엔 엄청 배려심 깊게 행동했어. 뭐든 먼저 챙기고 말도 따뜻하게 하고. 근데 3개월 지나니까 말투 싸늘해지고 원래 이런 사람인데 처음엔 노력한 거야. 이런 바이브 풍기면 그 신뢰는 박살이야. 진짜로. 그녀는 이 사람 처음엔 나를 얻기 위해 연기했구나 하고 형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낄 거야. 그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자기 기준에 맞는 태도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그게 진짜 나의 일관성이니까. 어설픈 영희보다 진솔한 모습이 훨씬 강력한 매력이 된다는 말이야. 형,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일관성을 민감하게 본다. 지금 말하는 거랑 나중에 행동하는 게 다르면 그 차이를 무의식적으로 저장해둬.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툭 하고 튀어나오지. 근데 너 그때는 그렇게 말했잖아. 왜 처음이랑 다르지? 이 말 나오면 벌써 감정선 흔들리고 있는 거야. 신뢰가 깨지는 순간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해. 그 반대로 형이 처음부터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보여주고 그걸 꾸준히 유지하면 그녀는 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 얘는 가볍게 약속하지 않아. 얘는 말을 아끼지만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사람이야. 형, 이런 바이브 진짜 믿음을 기반으로 한 매력이야. 그냥 잘해주는 사람은 많아. 쉬운 남자는 어디에든 널렸어. 근데 신뢰를 주는 남자는 드물어. 그리고 그 신뢰는 형이 하루하루 말한 걸 지켜가는 그 작은 누적에서 만들어진다. 마치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목이 되듯 형의 꾸준한 행동이 그녀의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거지. 그걸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형은 그녀한테 단순히 좋은 남자가 아니라 잃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말보다 무거운 행동의 힘이지. 형, 5번째 무기. 전부를 다 보여주지 마.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무 다 까발리면 재미없어진다. 형도 알잖아. 연애 초반에 우리 남자들 진짜 그러잖아. 나는 숨기는 거 싫어. 다 얘기할게. 솔직하게 다 말해줄게. 그래서 자기 과거, 감정, 트라우마, 하루 일정까지 줄줄 읊고 심지어 오늘 점심에 삼겹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약 먹었어 까지 다 보고하듯 말해버리지. 그 마음 알아. 우리 진심이니까. 내가 널 얼마나 믿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는 서로 다 알아야 하니까. 그녀와 나 사이에 어떤 벽도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지. 근데 형, 그게 오히려 매력의 끝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야. 왜냐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것에 끌려. 다 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관심도가 떨어져. 얘는 내가 다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상상도, 기대도, 설렘도 사라지는 거야. 마치 새로 산 장난감을 몇 시간 만에 다 뜯어보고 나면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형 책 좋아하지? 진짜 재밌는 소설책 한 권 있다고 쳐봐. 근데 1장을 펴자마자 줄거리 요약, 결말까지 다 써 있으면 안 읽고 덮는다.
에이, 재미없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스포일러 가득한 영화를 보듯 흥미진진함이 사라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더 궁금해지고 다 알 것 같다가도 또 새로운 면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면 계속 알고 싶어져. 그게 바로 매력 있는 남자야. 끝없이 탐험하고 싶은 미지의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지. 형이 말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하고 밀당하고 숨기라는 거야? 아니야. 거짓말이나 연기하라는 게 아니고 굳이 모든 걸 실시간 중계하듯 설명하지 말라는 거야. 마치 매일매일의 일기장을 그녀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서 형이 오늘 누구 만나고 무슨 얘기했는지, 무슨 생각 들었는지 다 얘기하고 싶을 수 있어. 근데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 괜찮은 하루였어. 생각 좀 정리되더라. 딱 이렇게만 말해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궁금해져. 형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되는 거야. 혹은 오늘 친구랑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 좀 했어. 너랑도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러면 그 순간부터 그녀 머릿속엔 무슨 얘기였지? 왜 나중에 말하려고 하지? 이게 돌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바로 상상하게 만드는 남자의 힘이야.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형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거지. 여자들은 말보다 감정과 흐름에 반응해. 모든 걸 말해버리면 그 흐름이 사라져. 감정의 여백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약간의 공백, 약간의 여백이 있으면 그 안에서 상상이 피어나고 그 상상은 흥미가 되고 흥미는 곧 집착이 돼. 형, 이걸 유치한 밀당으로 만들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내 세계를 지키는 걸로 가야 돼. 나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시간, 나만의 감정 정리 방식이 있다. 이걸 굳이 다 공유하려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내면의 단단함에서 우러나오는 태도 말이야. 왜냐면 그 자체가 나라는 사람의 무게감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는 남자는 타인의 존중도 자연스럽게 얻게 돼. 그리고 형, 이런 바이브가 있으면 여자들은 딱 느껴.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얘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알고 싶으면 쉽게 대하면 안 되겠다. 그 순간부터는 그녀가 형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게 돼. 형이 굳이 어필 안 해도 그녀가 먼저 물어보고 먼저 관심 갖고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녀는 마치 보물지도를 들고 미지의 보물을 찾아 나서듯이 형이라는 사람을 탐험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쌓이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형을 잃는 걸 무서워하게 돼. 왜냐면 형은 쉽게 다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녀 입장에선 아직 다 못 가진 사람, 더 알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불안한 매력이 아니라 견고한 매력이야. 형, 이제 알겠지? 진짜 매력은 다 줄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너한테 천천히 보여줄게. 근데 전부는 아니야. 이 바이브에서 나오는 거야. 형, 6번째 무기.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제대로 표현해. 근데 절대 징징대지 마. 형, 우리 남자들 솔직히 감정 표현 진짜 못하잖아. 그게 막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남자가 왜 울어? 그 정도 일로 힘들다고 말하냐? 참아. 그냥 넘어가. 이런 말 진짜 수도 없이 듣고 컸지. 감정은 약한 자들이나 드러내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란 걸 느끼는 순간부터 바로 뚜껑 덮고 조용히 삼키고 혼자 끙끙 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지거나 혹은 그냥 무기력해져 버리지. 마치 터질 듯 부풀어 오른 풍선이 결국은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져 버리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형, 이게 관계에서 진짜 독이야. 왜냐면 여자들은 감정의 온도를 느끼는데 엄청 민감하거든. 형이 아무 말 없이 혼자 삭히고 있어도 다 티나. 그녀는 형의 달라진 표정, 줄어든 말수, 어딘가 모르게 차가워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말 안 하지? 나한테 벽 세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 사람 머릿속에서 빙빙 돈다고. 결국 혼자 오해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형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돼. 근데 반대로 형이
자기 감정을 담백하게, 성숙하게 꺼내놓으면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해. 형의 솔직함이 그녀의 공감대를 자극하고 형과의 정서적 연결감을 깊게 만드는 거지. 예전에 나도 한번 크게 일해서 꼬였던 적이 있어. 기대하고 있었던 프로젝트 하나 날아가고 진짜 멘탈 나갈 뻔했지. 예전 같았으면 그냥 괜찮아 이러고 혼자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끝났을 거야.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감정을 꽁꽁 숨겨버렸겠지. 근데 그날은 그녀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조용히 말했어. 오늘 좀 빡셌어. 기대했던 일 하나 틀어져서 기분 별로야. 완전 무너지진 않았고 다시 정리해보려고 해. 근데 솔직히 좀 속상하긴 해. 딱 이렇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그녀가 진짜 뭔가 더 깊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라. 그냥 아 그래 힘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근데 또 멘탈은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게 딱 신뢰와 안정감으로 느껴진 거지. 형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를 추스를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 거야. 형, 포인트는 이거야.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함이 아니고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아,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래? 아,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식이면 듣는 사람도 덩달아 무너져. 그녀에게 형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기대기 어려운 사람으로 느껴질 뿐이지. 하지만 나 요즘 이런저런 일로 좀 흔들리긴 하는데 내가 해결해 볼게. 지금은 조금 지쳤어. 그치만 버틸 수 있어. 이 바이브는 그녀한테 이 사람은 감정을 인정할 줄 알면서도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형, 이런 사람이 진짜 섹시한 남자야. 왜냐면 그건 단순한 감성남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거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은 그 어떤 외적인 매력보다도 강력한 흡인력을 가진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면 형이 관계 안에서 쓸데없는 오해도 줄일 수 있어. 예를 들어 형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수가 줄었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자 입장에선 나한테 실망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튀어. 형의 침묵이 그녀에게는 불안과 의심의 씨앗이 되는 거지. 근데 형이 오늘 회사에서 좀 일이 많았어. 너 때문은 아니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이 한마디만 해줘도 상대는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게 돼. 형의 솔직하고 담백한 설명이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고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주는 거야. 결국 감정을 관리할 줄 아는 남자가 믿음직한 남자가 되는 거야. 감정을 터뜨리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남자 말이지. 형, 우리 착각하지 말자. 무조건 참고 안 말하는 게 강한 게 아니야.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걸 솔직하게 전달하고 그 다음 스스로 방향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바이브를 가진 남자는 그녀 입장에선 내 옆에 오래 두고 싶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고. 형, 감정 표현 안 하는 건 그냥 껍데기야. 진짜 단단한 사람은 자기 속마음까지도 담담하게 드러낼 줄 알아. 그게 진짜 성숙한 남자고 그게 바로 놓치기 아까운 남자의 모습이야. 형, 이제 7번째 무기. 아마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가장 어렵고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일 거야. 바로 필요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남자. 형, 이건 단순히 쿨한 척이 아니야. 나 너 없어도 돼 하는 허세도 아니고 일부러 도도하게 구는 심리전도 아니야. 이건 진짜로 내가 나를 더 아끼겠다는 선언이야.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결단이지. 사람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 무언가를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야. 그 순간부터 형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게 돼. 그녀의 한마디, 한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형의 가치를 진짜로 보게 돼. 왜냐면 형이 얘 아니면 안 돼 하는 바이브를 풍기면 그녀는 형을 선택지 중 하나로 보게 돼. 어차피 내 곁에 있을 사람이니 굳이 애쓸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형이 나는 내 기준을 지킬 거야. 그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좋아도 갈 사람은 가야 해. 이렇게 나가면 그녀 입장에선 형이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형이 그녀에게 매달리는 대신 그녀가 형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거지. 형,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제일 질척일 때가 언제냐면 스스로도 그 관계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잃는 게 무서워서 붙잡고 있을 때야.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이미 마음속에선 알고 있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만 계속 맞추고 있는 것 같아. 나답지 않게 자꾸 초라해지고 있어.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괜찮아, 잠시 그런 거겠지. 괜히 봐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게 돼.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형의 기준과 자존감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거든. 마치 썩어가는 사과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는 것처럼 형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행동이지. 반대로 형이 마음속으로 딱 정리하는 거야. 나는 나를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는 남지 않는다. 내가 나답지 못하게 되는 관계라면 아무리 사랑해도 손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마인드가 딱 자리 잡히는 순간 형은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남자. 형, 이건 그냥 감정 조절이 아니라 삶을 컨트롤하는 힘이야. 그리고 이게 또 스토아 철학, 그놈의 고대 그리스 형님들한테도 나오는 개념이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아, 형이 통제할 수 없는 건 그녀가 떠날지 말지, 변할지 말지, 사랑할지 말지야. 그건 형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애써도 컨트롤 안 돼. 하지만 형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여기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떠날지에 대한 선택이야. 이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는 오롯이 형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진짜 멋있는 포인트인데 형이 떠날 수 있다는 걸 알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 왜냐면 형은 이 관계를 선택하고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녀도 그걸 느끼게 돼. 얘는 날 좋아하긴 해. 근데 내가 함부로 하면 얘는 떠날 수도 있어. 얘는 자기 원칙이 있는 사람이야. 쉽게 굽히지 않아. 이 바이브가 딱 깔리면 그녀도 더 신중해지고 더 노력하게 돼. 그녀는 형이라는 가치 있는 존재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 관계에 더 투자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 진짜 상황이 너무 안 맞아서 형이 관계를 놓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때 형은 후회 없는 이별을 하게 되는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형, 많은 남자들이 이걸 못해. 왜냐면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서 계속 참고 또 참다가 나중엔 상대 탓, 세상 탓, 과거 탓하면서 자기 삶까지 망쳐버리거든. 자신의 불행을 외부에서 찾으며 더욱 비참해지는 거지. 근데 진짜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있으면 더 망가질 것 같아라는 순간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냐고? 그 사람은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 형 기억해. 무조건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야. 때로는 떠나는 게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어.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결국 상대를 위한 마지막 존중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형이 진짜 강한 남자가 되고 싶다면 필요하면 손 놓을 줄도 아는 용기를 가져. 그 용기가 형을 진짜 놓치면 후회할 남자로 만들어줄 거야. 형. 8번째, 이제 마지막 무기야. 사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이자 본질이야.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 더 나아지는 남자. 형, 이 말이 진짜 중요해. 연애할 때 많은 형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더 잘해줘야겠다.
더 멋있어져야겠다. 그래야 그녀가 날 좋아하겠지. 이런 마인드로 변화의 출발점을 상대방한테 두는 거야.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바꾸려 하는 거지. 근데 형, 그 방식은 결국 지치게 돼. 왜냐면 내가 뭘 해도 그 반응이 기대만큼 안 오면 금방 무너지거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줘?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더 멀어져? 그때 형은 다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더 불안해지고 더 맞추고 더 휘청거려. 마치 끝없는 웨비우스의 띠처럼 노력할수록 더 깊은 불안에 빠져드는 거야. 근데 형이 진짜 멋있어지려면 아무도 안 봐줘도 나 혼자서 더 나아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짜 성장이거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체력이든 마음이든 그 어떤 분야든 매일 1미씩이라도 성장하면 그 바이브가 몸 전체에서 풍겨져 나와. 마치 햇살을 받아 매일 조금씩 자라는 식물처럼 형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지. 형, 내가 경험해서 아는데 진짜 미세한 변화. 하루 30분 책 읽기, 일주일 3번 운동하기, 일기 쓰면서 감정 정리하기, 새로운 스킬 하나 배우기. 이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그게 뭔 대수냐라고 생각하지.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나니까. 근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형을 보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름을 느끼기 시작해. 특히 그녀는 더 민감하게 느껴. 얘 요즘 뭔가 달라졌어. 표정이 달라. 말투가 더 단단해졌어. 요즘 뭔가 더 멋있어졌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형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새겨지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 이 사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놓치겠는데. 형, 사람은 원래 멈춰 있는 사람보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을 두려워해. 왜냐면 성장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보다 멀리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녀는 형을 단순히 지금 괜찮은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멋있어질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야. 마치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는 주식처럼 그녀는 형이라는 존재의 잠재력에 투자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건 단순히 외적인 변화로는 안 돼. 헬스장 가서 몸만 만든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물론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야. 형이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야, 너 요즘 진짜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그게 진짜 멋이야.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부심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매력이 꼽히는 거지. 그럼 그녀는 뭐가 두려워지냐? 이 사람이 나와 있는 동안은 괜찮지만 내가 만약 실수하면 이 사람은 충분히 더 나은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이게 건강한 위기감이야. 형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녀는 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건강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형을 절대 쉽게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아끼게 만들고 더 붙잡고 싶게 만드는 거야. 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바랄게. 우리가 연애할 때 너무 자주 묻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충분한가? 내가 뭘 더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날 안 떠날까? 근데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야. 나는 오늘의 나보다 내일 더 나아진 내가 될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질문에 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매력적이야. 그리고 그런 남자를 여자는 절대 쉽게 보내지 않아. 형이 매일 더 단단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나다워지는 그 과정 자체가 형을 놓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그게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꿔주는 핵심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형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매일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자. 그 마인드면 충분해. 형은 이미 누군가한테 놓치면 아까운 남자가 돼가고 있으니까. 형,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건 진짜 앞에서 말한 모든 무기들보다도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얘기야. 형 자신을 좀 용서해줘. 이 말이 처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형이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꽉 막힌 느낌이 든다면 그건 아마
형 스스로를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거야. 마치 해묵은 상처를 덮어두기만 하고 치료하지 않아 계속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태와 같다고 할까. 형,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남자들 진짜 많은 실수하지. 상대방한테 못되게 굴기도 하고, 감정 못 다뤄서 괜히 상처 주고, 삶이 꼬여 있을 땐 옆 사람까지 휘청거리게 만들기도 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뭔 일이 생기냐면 형이 형 자신을 제일 먼저 미워하기 시작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성숙하게 행동했으면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망쳤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형의 멱살을 잡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과거에 묶여 있고, 웃고 있어도 마음 한켠은 나는 안 돼라는 자책으로 가득 차. 그리고 그게 현재의 형을 좀먹기 시작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다정하고 괜찮은 사람이어도 형은 마음 놓고 사랑을 못해. 왜? 자기가 자기를 용서 안 했거든. 내가 이런 과거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더 바래. 언제 또 실수할지 모르는데. 그 바이브 말 안 해도 다 느껴져. 그녀도, 주변 사람도. 그리고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사실 형 자신이야. 형 스스로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니 타인에게서도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지. 형,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상대가 형을 잃는 걸 무서워하게 만드는 진짜 힘은 형 안에 있는 평온함에서 나와. 그 평온함은 난 이제 다 극복했다. 나는 완벽하다. 이런 가짜 자신감이 아니야. 오히려 그래. 나도 실수했고 나도 부족했다.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배웠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다. 이 바이브가 진짜 강한 거야.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했음을 인정하는 겸손하고도 단단한 태도 말이야. 말로는 안 해도 그 바이브는 행동에, 표정에, 심지어 말투에까지 다 묻어나오거든. 그녀는 형의 눈빛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현재의 빛나는 성숙함을 발견하게 될 거야. 형이 과거의 자책에서 벗어나야 지금의 나를 제대로 세울 수 있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 형은 진짜로 과거에 머무는 남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남자가 되는 거야. 과거의 자신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거지. 그리고 형,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남자는 남도 편안하게 해. 그 바이브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휘청이지 않겠구나. 내가 실수해도 이 사람은 나를 온전히 봐줄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로 이어진다. 그녀도 똑같아. 그녀도 사람이고, 그녀도 실수하고, 그녀도 자책하는 순간이 있어. 근데 그런 그녀가 자신을 벌처럼 몰아붙이지 않고 담담하게 삶을 받아들이는 형의 태도를 보면 형 곁에 있고 싶어져. 왜냐고? 형의 평온함이 그녀의 불안까지 잠재우니까.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진짜 남자의 힘이야. 형, 누구나 실수해. 누구나 사랑 앞에서 한심해지고 한 번쯤은 자기를 잃어. 문제는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회복하느냐야. 형이 진짜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면 과거의 자신까지 안아주는 연습부터 해야 돼. 그때의 나는 미숙했지만 그래도 나였다고 인정하는 포용력 말이야. 그게 진짜 자존감이고, 그게 진짜 성숙이고, 그 바이브가 바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의 본질이야. 형,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벌주지 마. 이제는 그때의 형 덕분에 지금의 형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 그게 진짜 모든 무기의 마지막 퍼즐이야. 그리고 그 퍼즐이 맞춰졌을 때 형은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그녀가 형을 놓치기 두려워지게 될 거야. 진짜로. 형, 이제 여기까지 왔네.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지? 왜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불안한 건 나뿐이지? 왜 난 늘 붙잡는 입장이고 그녀는 한 발 빼고 있는 느낌일까?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 지금 형은 어떻게 해야 내가 놓치면 아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가는 길에 들어선 거야.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지. 그 답은 그녀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형 자신을 다시 세우는 데 있다. 그녀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형, 이건 절대 그녀를 향한 복수극도 아니고 자기계발 코스프레도 아니야. 이건 말 그대로 형이 진짜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면에서 나오는 힘을 회복하는 과정이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더 나아가 더 멋진 나로 거듭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목표에 몰입하는 남자, 사회적으로 연결된 남자, 자립적인 남자, 말보다 행동이 강한 남자, 미스터리한 매력을 가진 남자,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할 줄 아는 남자, 필요할 땐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남자, 매일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남자.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어. 형이 중심을 세우면 세상이 반응한다. 이게 진짜 핵심이야. 형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건히 서 있으면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지. 형의 태도, 에너지, 그리고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형, 사랑이라는 건 절대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그녀에게 매달리고 그녀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지. 진짜 건강한 사랑은 두 사람이 각자 제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녀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듯이 형 역시 자신의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을 때 비로소 평등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되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 말이야. 형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매일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바이브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 형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심지어 걸음걸이에서까지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에 끌려오는 사람은 형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아. 이 남자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남자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될 거야. 형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남자가 되는 순간 그녀도 형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어. 그게 진짜 놓치면 안 되는 남자의 정체야. 그게 진짜 사랑받는 남자가 되는 길이야. 그녀의 사랑을 구걸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연스럽게 형의 매력에 이끌려오게 만드는 힘. 그 힘은 그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형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야. 형, 이건 쉬운 여정은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이 머리로는 이해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야. 가끔은 혼자라는 생각 들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을 거야. 과거에 했던 실수들이 자꾸 발목 잡고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을 때도 있을 거야. 마치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걷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 근데 그때마다 딱 하나만 기억해. 내가 오늘 1%라도 성장했다면 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 거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 어제보다 책 한 페이지를 더 읽었거나 짜증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심호흡을 했다거나 혹은 그냥 나는 나를 믿는다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을 수도 있어. 그런 아주 작은 노력이 모여 형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놓치면 아까운 남자로 만들어줄 거야. 형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사람들이 형을 다시 보게 되고 관계가 달라지고 사랑도 더 깊어지고 무엇보다 형 스스로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남자 같아.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남자 말이야. 그거면 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형이 이 영상을 찾고 여기까지 듣게 된 진짜 이유잖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 형,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나라는 우주를 재정립하는 과정이야.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는 그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야. 그 어떤 관계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형의 모습을 만들게 될 거야. 형이 매일 더 단단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나다워지는 그 과정 자체가 형을 놓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 여정은 끝이 없어. 삶 자체가 배움의 연속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그게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꿔주는 핵심 원동력이기도 하고, 형의 삶이 바뀔 때 형의 사랑도 변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남자가 아니라 사랑이 찾아오게 만드는 남자가 될 거야. 그녀는 형의 빛에 이끌려올 것이고 형의 단단함에 기대고 싶어 할 거야. 그녀는 형을 존경하고 그녀는 형을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형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형,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형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매일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자. 그 마인드면 충분해. 형은 이미 누군가한테 놓치면 아까운 남자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형은 이미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어. 그 씨앗을 잘 가꾸고 키워내는 건 오롯이 형의 몫이야. 포기하지 마. 형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나는 형을 응원한다.